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결혼이 인생의 숙제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 2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한번 결혼을 하면 미우나 고우나 평생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늘상 싸우며 지내셨지만 사랑보다는 의리처럼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이겨내며 30여 년을 함께 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이겨내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연애 때야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지만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하다 보면 사랑도 영원하지 않겠죠. 그때부터는 자식 낳고 정으로 사는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신혼이 지나자마자 찾아온 남편과의 권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 권태기라는 것도 어쩌면 남편의 일방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제 속을 썩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만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원래 결혼 전까지 남편은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하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렸지만 고집 센 남편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제 뜻을 꺾으며 어거지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에는 떼돈을 벌 거라며 저를 사모님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막상 사업을 해보니 어려움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월급만 받다 보니 사업하는 게 쉬워 보였던 건지 뒤늦게서야 현실을 깨달으며 고생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고 답답해서 사업을 접고 재취업을 하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관계도 점점 달라져 갔던 것 같네요.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생활비 한번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버는 돈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지만 늘 돈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돈벌이 제대로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 돼야 했어요. 2인 생활비를 저 혼자 부담하고 홀로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도 제가 챙기곤 했었죠.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갔지만 남편은 되려 제가 직장인이라 뭘 모른다, 저를 타박하며 자기 혼자 늘 바쁘게 살곤 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영업이라느니 접대라느니 핑계를 대며 밖으로 돌더라고요. 보통이라면 이런 남편을 못 견디고 이혼을 하려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에서도 한번 결혼했으니 어쩌겠냐며 이혼을 못하게 하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 있었던 건지 남편의 좋은 점들을 떠올리며 언젠가 남편이 정신 차리고 살 거라 기대가 있었거든요. 남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각자 사정이 있구나 싶어 이혼이 정답도 아닌 것 같고 이혼해봐야 그놈이 그놈일 거라 생각하니 그냥 구간이 명관이라 생각하며 참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노력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언젠가 남편이 성공해서 약속대로 제 호강을 시켜줄 거라 기대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저 여보, 요즘 내 사정이 안 좋은 건 당신도 알고 있지? 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야? 대출을 더 받아야 해? 사실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야. 대출은 이미 풀로 땡겼고 나 지금 개인 회생 알아보고 있어. 뭐?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된 거야? 분명 저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빚이 빚을 만들고 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나야 개인 회생을 하면 그만인데
이러다 당신한테까지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불똥이 튄다니? 지금 내가 신용대출에 담보까지 잡혀있는데 나 혼자 개인회생하면 그걸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우리가 부부다 보니까 당신한테까지 내 책임이 떠넘겨지는 거야. 최대한 당신한테 불이익하지 않을 방향으로 알아보곤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는 당신 월급까지 가압류되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앓는 소리만 하지 말고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그러게 당신은 일이 이렇게 될 동안 뭘 했어? 그놈의 사업 적당히 좀 하라니까. 나라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당신 사업이 잘 된 적이 어딨어? 결혼 생활 내내 돈 없다는 소리만 하더니 기어이 빚을 불려서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당신도 일 더 벌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해보겠다며. 나는 그 말 믿고 여태 기다려줬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그래서 나도 방법을 찾겠다고 하잖아. 아무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모자란 놈이라 그런 걸 어쩌겠어. 그래서 말이야.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당신이라도 살려면 우리가 위장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법적으로만 부부가 아니게 되면 당신한텐 피해가 안 갈 거야.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위장 이혼이라니? 지금 나랑 가짜로 이혼을 하자는 거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위장 이혼하고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갚아야 할 빚도 거의 없어지고 그나마 숨통 트인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당신 월급이라도 지키고 우리도 먹고 살지. 내가 개인회생하고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서 해결하면 돼.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당신은 결혼 생활이 장난이야? 이혼은 뭐 쉬운 일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냥 위장으로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주면 나 다신 당신 속 썩이지 않을게. 여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기어이 사고를 친 남편은 위장 이혼만이 답이라며 제게 이혼을 하자고 말해왔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부부가 이혼을 한다니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한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진 이혼을 유지해야 할 텐데 한 집에 살면서 이혼하고 남으로 지낸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남편을 회유해봤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 이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부라서 얻는 이득보다 부부라서 지워야 할 책임만 더 많다며 끝까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잠시 남이 될 뿐이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4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알아보니 그런 식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가 꽤 있다는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만 해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었지만 막상 도장을 찍고 나니 어차피 재결합할 건데 잠깐 이혼하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은 했지만 혹시 누가 의심할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당분간 집을 떠나 있어. 뭐야?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제는 별것까지 하자는 거야? 이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나라고 당신이랑 떨어져 있고 싶겠어? 근데 혹시 빚쟁이들이 빚 갚으라고 쫓아올지도 모르고 나 없을 때 당신 험한 꼴 당하면 안 되잖아. 개인회생한다는 거 알면 돈 빌려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더라고. 사람들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생각하는 모양이야. 아무튼 그래서 나도 당분간 일 정리될 때까지 엄마 집에 가 있을 거니까 당신도 친정 가 있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 남편은 잠잠해질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며 손수 제 짐을 싸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정도 떨어져 지낼 생각으로 간단하게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 있게 됐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위장이혼 얘기를 못하고 집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얘기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저는 회사 때문에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왠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제가 태연하게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걸 보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친정에 폐를 끼치며 남편과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독립한 지 몇 년인데 다시 친정살이를 하려니 불편하기도 하지만 고생이 금방 끝날 거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 있다 보니 별 생각이 들어 일을 이렇게 만든 남편에게 원망도 들고 화도 났지만 남편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남편을 더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확실히 정신 차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하며 살겠다고 말하니 그 말을 믿었고요. 그렇게 일이 무사히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저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라고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 남편이 제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소식이 뜸했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할 겸 제 짐을 챙길 겸 해서 한 달 보름 만에 저희 집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니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겨우 한 달 남짓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새 비밀번호를 까먹은 건지 자꾸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받질 않았고 결국 저는 열쇠공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리면 따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열쇠공 아저씨가 도어락을 뜯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제서야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당신 집에 있었어? 근데 왜 문을 안 열었어? 아이, 그렇다고 당신은 남의 집 문을 뜯으려고 그러냐? 그럼 어떡해? 당신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어머님 댁에 가 있던 거 아니었어? 아, 내가 내 집 두고 왜 거기 가 있어? 그럼 나는? 당신 집에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당신 요즘 연락도 뜸하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더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튼 당신도 여기 있으니까 나도 앞으로 여기서 지낼게. 빚쟁이들이 오건 말건 나도 이제 친정살이 더 못하겠어. 집에서도 슬슬 뭔가 이상하다 의심하시는데 괜히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미안한데 당신이 이제 여기서 못 살아. 그러니까 친정살이 불편하면 새 집이라도 얻어. 뭐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하던가. 당신 집은 거기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뭐야? 당신 이 집도 빼야 해? 설마 전세 보증금까지 날린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제 당신이랑 같이 못 산다고. 우리 이혼했잖아. 그새 까먹었어? 그래, 근데 위장이혼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잖아. 당신 생각보다 순진하다.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살길래 이쯤 되면 눈치챌 줄 알았더니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네? 당신은 위장이혼이라는 그 말을 믿었어? 뭐? 그럼 아니라는 말이야? 위장이혼이 아니면 뭔데? 우리가 진짜 이혼을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남편은 기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혼한 거야. 그냥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랑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재혼했기 때문이야. 이제 내 말 좀 이해하겠어?
재혼이라니? 누가 재혼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누구랑? 누구랑은 누구랑이야. 내 새 와이프랑 했지.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 전처일 뿐이고 우린 법적으로 남남인 거야.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했으면 돌아가 줘. 그제서야 남편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는 수치스러움과 당혹스러움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개인 회생이니 뭐니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거짓말이고? 그래, 전부 뻥이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데 당신 성격에 나랑 순순히 이혼해 주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뻥 좀 친 거지. 나 이제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잔소리 듣기도 싫고.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남편은 저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 걱정하는 척 위장 이혼을 제안했던 겁니다.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완전히 믿고 남편이 계획한 대로 따라줬던 거고 그걸 무려 2달 만에야 알게 됐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저를 속인 남편만큼 속아 넘어간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뒤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됐지만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주거 침입을 하려 했다며 경찰을 불렀거든요. 경찰들에게 사정 설명을 했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황에 전처인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시댁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런 기막힌 일을 벌였더라도 시어머니가 아신다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참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아실 테니 남편의 행동을 일탈로 생각하시고 저 대신 남편을 혼내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믿었던 시어머니도 제게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네가 못나서 이혼당한 걸 왜 나한테 와서 따지니? 그러게 남편 하늘같이 모시고 잘 살았어야지. 너도 지 잘난 줄 알고 설치더니 잘됐다 아주.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어머님,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들도 안 챙기는 시어머니 혼자 챙겨드렸더니 제가 이런 소리나 들어야 하나요?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를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사기를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는 어머님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딴 짓을 해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무슨 막말이야? 네가 이렇게 어른 알길 우습게 하니까 내 아들이 철을 버리지. 버림받을 짓 해놓고 엄한 데서 찌라리야 찌라리? 네가 살갑게 잘했으면 걔가 그랬겠냐? 맨날 구박하면서 여자 노릇도 못 해놓고 그런 년을 우리 아들이 뭐하러 데리고 살아? 그리고 며느리 도리는 무슨 가끔가다 용돈 좀 쥐어주고 선물 몇 번 하면 며느리 도리 한 거냐?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런 일로 따져 묻겠다고 쏜살같이 달려온 거 봐라. 어머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한 노력들을 어떻게 이렇게 폄하하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지. 네가 진짜 나를 어른으로 생각했으면 데려다 모셨겠지. 1년에 몇 번 찾아오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좋은 며느리 노릇 했다는 거야? 네가 그딴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혼당한 거야. 그러게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이혼당할 줄 알았으면 며느리 노릇도 하지 말걸.
덥다 할 때마다 보약 챙겨 먹이고 TV며 냉장고며 바꿔드는 게 후회스럽네요. 당신 같은 노친네한테 쓸 돈 있으면 우리 엄마나 한 번 더 챙기고 내 몸이나 챙길걸. 그럼 당신 이제 우리 시모도 아니니까 내가 준 선물들 다 철수해 가도 되겠지? 어디 살림살이 없이 살아봐라, 이 못된 노친네야. 그래도 시어머니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더니 시모는 자기 아들이 한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되려 이혼당한 게 제 탓이라며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욕을 들어먹어야 하는지, 그동안 무슨 며느리 노릇을 못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바쁜 와중에 시모를 챙겼던 저였는데 말이에요. 혼자 사는 시모 걱정해서 자기 아들도 안 하는 안부 전화드리고 멀어서 자주 못 오는 게 죄송해서 철마다 때마다 보약이며 선물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저 노망난 노친네는 그런 게 하나도 고맙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생활비 한번 제대로 못 가져다주는 남편 대신 내가 혼자 자식 노릇하며 자기를 챙겨줬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주제에 끝까지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하는 시모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나 시모나 이런 추악한 인간들인 줄도 모르고 여태 믿고 가족으로 생각했던 제가 바보 천치 같더라고요. 그동안 참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후회가 됐던 저는 그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며느리도 아니게 됐으니 내가 준 선물들을 처리해야겠다 싶었죠. 이 TV 내가 사준 거죠? 오래된 TV 보느라 노안이 더 심해진다고 징징거리길래 그 해 보너스 받은 걸로 제가 바꿔줬었죠. 나도 돈 들어갈 곳 많고 사고 싶은 건 많았지만 참고 말이야. 혼자 사는 노인네 낙이라곤 TV 쳐다보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챙겨줬더니 며느리가 사준 TV로 트로트며 드라마며 잘만 봐놓고 내가 며느리 노릇 한 게 없어? 그럼 나도 줬던 거 뺏을 테니까 어디 TV 없이 살아보던가. 그리고 저는 현관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구매한 지 2년밖에 안 된 대형 TV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게 정말 미쳤나? 왜 멀쩡한 TV를 때려 부수고 있어? 너 진짜 돌아버린 거야? 아니요. 저 아주 제정신이에요. 당신 아들이랑 붙어 살 때야말로 정신이 나갔었던 거지. 그딴 놈 뭐가 좋다고 지 아들도 안 챙기는 노친네까지 챙겼을까? 저 TV 내가 사준 건데 내가 부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잘 보던 TV를 그렇게 하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아이고, 그게 내 인생 유일한 낙인데 인연이 아주 별 폐악을 다 부리네.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물어요? TV 보고 싶으면 새 며느리한테 사달라 그러던가.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용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시모에게 사준 냉장고를 싹 비우고 믹서기며 가습기며 제가 그 집에 사다 нал른 물건들을 다 옮겨 실었어요. 시모까지 저를 배신한 걸 보니 그 심보 고약한 그 노인네가 내가 사준 것들을 계속 쓰고 있을 생각을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길에 내다 버리면 버리고 남 주면 남 주지 상종하기도 싫은 그 노인네에게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까지 앞마당에 나도 더 아쉬울 것 없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나도 성질 부릴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저는 장롱까지 뒤져 양말 한 짝까지 챙겼습니다. 시모는 기막혀 했지만 할 말은 없는지 결국 망연자실하며 제가 용달차에 짐을 옮겨 싣는 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심보라도 곱게 쓸 것이지 왜 괜히 가만히 있던 제 코털을 건드렸나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 내내 군소리 안 하고 지내온 탓에 아직도 제가 바보 등신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하긴 그딴 놈의 위장 이혼이라는 말을 믿고 순순히 이혼을 해줬으니 바보 천치가 맞긴 맞네요.
제 실수가 뼈아프긴 했지만 이제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찾아 한바탕 난리를 친 저는 다음 복수를 준비하며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시모에게 소식을 들은 전 남편에게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엄마 집 갔었어? 어쩌자고 거길 갔어? 왜? 내가 못 갈 곳 갔어?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어머니도 문 열어주시던데 뭘. 난 문 열어주시길래 들어갔을 뿐이야. 그래서 엄마 찾아가서 기껏 한다는 짓이 그딴 짓이야? 어디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쳐들어가서 물건을 깨부수고 협박을 하고 그 난리를 피워? 당신이 갑자기 냉장고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음식 다 썩는다고 엄마 난리인데.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뭐 나한테 말해. 나더러 뭐 어쩌라고. 내가 사준 물건들이니까 내가 챙겨가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당신 혹시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들 살 때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어. 전부 다 내 돈으로 샀던 물건들이라고. 애초에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뭘 사드려 보긴 했었어? 자기는 엄마 취향 모른다고 생신 선물까지 나한테 떠넘겼으면서. 그러면서 먼저 사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없다 그러질 않나. 지 몸 말곤 챙길 줄도 모르는 인간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호구짓을 많이 했구나 싶네. 당신 같은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당신 엄마까지 애지중지 모셨는지 이제서야 후회가 들어. 그래서 한 번 사줬으면 끝이지 그걸 또 들고 나가냐? 치사하게? 당신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혼한 거야. 당신 이런 모습들이 지긋지긋해서. 아직도 이혼당한 게 억울한 모양인데 남 탓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봐. 지금도 봐. 열받는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깽판 치고 악다고니를 쓰는데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 너 같은 여자 누가 데리고 살고 싶겠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동안 내가 너를 데리고 산 거지 언제 네가 나를 데리고 살았어? 집을 해온 것도 아니고 겨우 전세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으면서. 야, 생활비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생색이야?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집은 내가 해왔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남들은 집을 사와서도 아내 앞에서 쩔쩔매며 살던데 나는 너 같은 놈이 뭐가 잘났다고 집도 못 해온 놈한테 해다 바쳤는지 몰라. 네가 생활비 한 번 못 갖다 줘서 매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내 덕에 먹고 살았다고. 그래. 생각해보니 우리 그동안 호적만 부부였지 남이나 다름없었네. 한 집에 살기만 하고 부부로서의 책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부부야?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와서 이혼하는 게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다 싶네. 그래, 우리 이혼하자. 이혼은 이미 했는데 뭔 또 헛소리야. 하여간에 너는 늘 말만 많아. 나보다 공부 좀 더 했다고 맨날 내 앞에서 잘난 척이나 하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 너 진짜 재수 없었어. 지가 아는 건 다 상식인지 내가 뭐 좀 모른다고 사람 무시나 하고 말이야.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나한테 속아서 이혼한 거 보면 너도 결국 헛똑똑이었네. 그치? 아무튼 그래. 뭐 이혼에 의의 없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찾아가거나 우리 집 찾아오면 나 그땐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이제 진짜 남이야. 명심해. 알겠어? 전 남편과 말씨름을 하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왠지 머리가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뒤통수 맞아 이혼당한 것 때문인지 열이 받아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끝까지 추접스러운 남편의 꼴을 보니 이혼한 게 정말 잘된 일이다 싶더라고요. 제 성격상 참으면 참았지 남편과 먼저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저놈 덕에 떠밀려 이혼을 하게 됐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한 것이 다행인 일이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이혼 요구를 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내가 왜 그런 놈이랑 협의 이혼을 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놈과 제대로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됐죠. 다행히도 좋은 변호사님을 만났는지 변호사님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며 제 얘기를 열심히 경청해 주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바보 같은 실수라 생각하며 제 탓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변호사님께 위안을 받은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 몇 년 안에 다시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버리고 바로 재혼한 걸 보면 아마 그 전부터 불륜 관계가 시작됐을 거라며 불륜 증거를 잡아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확정까지 받아 물릴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구제받을 길이 영 없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 남편에게 속아 저 스스로 도장을 찍고 협의 이혼을 했으니 그게 강제력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아서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언제부터 불륜 관계였는지 이제 와서 그 증거를 찾아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같이 사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이제 같이 살지도 않는 제가 과거의 증거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럼에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리숙해 보여도 꽤 집요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모든 지인들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고 다녔습니다. 워낙 자랑을 좋아하는 남편 성격상 저한테는 비밀로 했어도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애인의 존재를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별 기대는 없었어요. 설령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한들 제 지인이 아니고 남편의 지인들인데 남편 친구들이 뭐하러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그중 누구 하나라도 안타까운 제 처지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엔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제 사정이 딱하다는 건 다들 이해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누구도 입을 쉽게 열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야 예상한 일이라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만 솔직히 속이 상하기는 했네요. 저딴 놈은 죄를 짓고도 멀쩡히 새 가정 꾸리고 잘 사는데 왜 내가 그놈의 죄값을 치르려 이렇게 남에게 애걸복걸하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갖은 거절과 민망함을 견디며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중 제게 드디어 도움을 주겠다는 은인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재수씨,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제가 이런 꼴로 민철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민철 씨도 곤란하실 텐데 이런 일로 뵙자 그래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 재수 씨가 형준이 주변 사람들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형준이 귀에는 안 들어간 것 같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아마 사람들이 재수 씨한테 말 못하는 만큼 형준이한테도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형준이 그놈이 잘못을 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놈이 재수 씨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그럼 다행인데 그분들이 그런다고 저한테 별 도움은 안 되네요. 증거라도 있어야 제가 위자료 소송이라도 해볼 텐데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민철 씨도 모른다는 얘기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 재수씨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제가 형준이 그놈이랑 십수년을 알고 지내긴 했지만 이번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놈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친구들 사이엔 인기도 좋고 의리 있다는 놈이 어떻게 집안에서 그런 짓을 했대요? 아무튼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재수씨. 어렵게 만나게 된 전 남편의 친구 중 하나인 민철 씨가 저를 돕겠다며 저를 만나줬어요. 어려운 결심을 했을 텐데 그래도 저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민철 씨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 그 인간이 저와 이혼을 하기 전부터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저와 별거 중이라느니 이혼 중이라느니 하며 곧 헤어질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그 사이에 자기 애인을 주변에 당당히 소개시키고 같이 모임에도 나가고 했었더라고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사실 저희는 그전까진 자세히 몰랐어요. 형준이 그놈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재수 씨를 못 뵙기도 했고 그놈이 이혼 중이라고 하니까 이미 두 사람 사이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수 씨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재수 씨한테도 나은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형준이가 애인이라면서 그 여자 끼고 다닐 때도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준이 그놈이 위장 이혼 운운하면서 이혼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술 취해서 지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친구들한테는 비밀이 별로 없었네요? 나한텐 사는 내내 거짓말과 비밀투성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그때까지도 전 그 말 믿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 허점투성인데 그땐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까지 믿었던 건지, 심지어 저는 그 인간이 바람을 피고 다닌 줄도 몰랐거든요. 그 인간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집에 가봤더니 이미 둘이서 살림 차리고 있었더라고요. 이 미친놈이 내가 혼수 채운 그 집에서 새살림을 차린 거예요. 진짜 제 친구라지만 너무하네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 억울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철 씨가 저 꼭 좀 도와주셔야 해요. 그 인간이 저와 결혼 생활 중에 그 여자랑 만나고 다닌 증거들이나 사진 뭐 그런 것 좀 없을까요? 뭐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거든요. 민철 씨 아니면 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저도 정말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 재수 씨 모른 척하지 못하겠네요. 사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이거 재수 씨 드릴게요. 그리고 민철 씨는 제게 USB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본 저는 놀람과 설레임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전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다정하게 찍혀있는 사진들이 있는 겁니다. 평범한 여행 사진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누군가의 돌잔치며 결혼식장 같은 경조사 자리도 있었어요. 이 미친놈이 제가 두 눈 뻔히 뜨고 살아있는데도 자기 지인들 중요한 자리에 그 여자를 끼고 돌아다녔던 거였죠.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나 믿었던 건지, 설마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증거를 찾아다닐 줄 예상하지 못한 건진 모르겠지만 안일했던 전 남편의 행동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이 인간 그 여자랑 이렇게 당당하게 다녔었어요? 남의 돌잔치까지 가서 환하게 웃고 있네요. 이것들은 형준이가 직접 올린 사진들이고요. 여기 결혼식이나 돌잔치 사진은 행사 사진으로 찍힌 것들이에요. 형준이 놈이 재수씨 모르게 하던 SNS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연애하는 걸 다 찍어 올렸는데 이런 것도 증거가 되면 가져다 쓰세요. 진짜 정말 고마워요. 증거 하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민철 씨가 저를 살린 거예요. 아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어차피 형준이 그놈이 직접 올린 거니 후회도 그놈 몫이죠. 아무튼 재수 씨도 그런 놈 있고 잘 사세요. 제가 해드릴 말은 이것밖에 없네요. 전 남편 친구 중에 그래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덕분에 저는 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 남편이 직접 올렸다는 여행 사진들 속에는 두 사람이 커플링을 나눠 끼고 호텔을 다닌 모습들까지 들어있어서 제대로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갔던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복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장을 준비한 저는 직접 전 남편에게 전해주기 위해 예쁜 선물 상자에 소송장을 담고 전 남편을 다시 찾아가게 됐죠. 그동안 잘 지냈어? 새 장가 들더니 아주 신수가 훤하네? 역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가 봐. 그치? 뭐야? 당신 여긴 또 왜 왔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전화로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더 할 말이 남았어?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끝을 보진 못했잖아. 내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게 영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당신 재혼 축하라도 해주려고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줄 건 별로 없고 이거 당신 거야. 받아. 당신이 웬일이야? 내 재혼을 다 축하하고? 당신도 쿨해지기로 한 거야? 이야, 무슨 선물일까? 전 남편을 찾아가 재혼 선물이라며 선물 상자를 건네자 전 남편은 뭘 이런 걸 주냐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전부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것처럼 속없이 굴더니 자기가 팽 하고 내버린 전처가 주는 선물마저 반기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정말 선물을 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게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주니 저한텐 좋은 일이었네요. 기분 좋게 제 선물을 받아간 그놈이 안의 내용물을 보고 어떻게 표정이 바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통쾌했거든요. 그렇게 선물 상자가 열리자 전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은 이게 선물이야? 이게 어디서 사람을 놀리고 있나, 이씨. 웬 소송장이야? 이게 대체 뭔데? 우리 이혼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당신도 차라리 이혼한 게 다행이라며. 그래놓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쳐? 이혼한 게 다행이라 그랬지 이혼을 잘했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먼저 내 뒤통수 때린 건 당신이잖아. 그럼 난 정신없이 뒤통수 맞아놓고도 가만히 참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당신이랑 살 때나 바보였지 헤어지고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줄 알았냐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끝을 맺어야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그래,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은 한 번 했으면 끝이지 뭘 또 한다고 그래?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꼴에 사업한다는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몰라서 어떡해. 세상이라는 게 당신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 하나 속여서 대충 도장 찍기 하고 새살림 차리면 간편하게 끝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엔 법이라는 게 있거든. 아무리 간통죄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불륜은 엄연한 범죄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돈 좀 제대로 썼어. 어차피 이혼해서 더 먹여 살릴 식구도 없는 마당에 내가 돈 쓸 데가 달리 있겠어? 아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재산 분할을 다시 하고 위자료 소송을 해? 그리고 불륜이라니. 나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새살림 차린 거야. 근데 그게 왜 불륜이야? 말은 똑바로 해. 당신 그전부터 그 여자 만나고 있었잖아. 내가 바보야? 내가 그 정도 예상을 못하게? 그럼 설마 당신이 나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마자 하루아침에 그 여자랑 눈 맞아서 혼인신고 했겠어?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당신 너무 안일하게 살았더라.
불륜이면 불륜답게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쥐새끼들처럼 몰래 만날 것이지. 뭐가 당당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사진을 찍어 올렸어? 이거 보여? 당신이 그 여자랑 붙어먹은 사진들 여기 다 증거로 들어있어. 이거 당신 어디서 났어? 뭐야, 누가 알려준 거야? 그러게 사람을 너무 믿지 말던가. 알아서 조심을 했었어야지. 헉, 설마 정말 평생 비밀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생각 없이 굴어서 이렇게 화를 자초해? 아무튼 덕분에 나는 당신 불륜 증거 잡았고 이걸로 당신이랑 그 여자한테 상간 위자료 소송 걸었어.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도 다시 걸었고. 아마 불륜 증거까지 있으니까 재산 분할도 나한테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래봐야 당신한테 받아낼 돈이 얼마 되진 않겠지만 지금 그 여자랑 살림차린 전셋집 보증금 정도는 빼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곧 집 비울 생각해. 아니,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집은 내가 해온 집이야. 왜 그걸 건들려고 그래?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당한 게 얼만데 나 혼자 바보같이 손해보고 말아야겠어? 이렇게 된 이상 난 한 푼도 양보 안 할 거야. 내가 평소에 가계부 꼼꼼히 쓰는 거 알지? 당신이 처먹은 건 사탕 한 알까지 계산해서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라고. 얼마 돈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나눠주고 나면 새로 집 구할 돈이나 있으려나 몰라. 그러고 보니 그 여자는 생활력이 얼마나 강하려나? 나는 당신 먹여 살렸지만 그 여자는 아닐 것 같은데. 보기엔 웬 꽃뱀같이 생겼던데 당신 개털인 거 알면 그 여자도 도망가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해봐.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악에 바친 전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그 꼴을 흐뭇하게 구경해줬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는지 그놈은 아직도 제가 어디까지 작정을 했는지 모르는 듯 했어요. 하긴 뭐 그렇게 현실 파악이 느리니 그 나이 먹도록 제 앞가림 못하고 살았겠죠. 그런 놈과 한평생 살았더라면 제 인생도 단단히 꼬였을 텐데 이렇게 끝이 나서 천만다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 남편을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길고 끈질긴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도 품도 많이 들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독이 바짝 오른 저는 그 긴 싸움을 차분히 견디고 있었죠. 그러자 먼저 백기를 든 건 그쪽이었어요. 애초에 전 남편한테는 유리한 증거가 없었고 저한테 이혼을 걸 만한 유책 사유가 전혀 없다 보니 저한테 승산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한 푼이라도 덜 뜯기겠다고 안간힘을 쓰려 했지만 결국 전 남편은 제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마저도 돈이 없다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제가 그놈 차까지 압류를 해서야 돈을 주더라고요. 사업한다고 설치는 놈이라 자기 차가 제일 소중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받아낼 걸 다 받아낼 수 있었고 그놈과 완전히 인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돈 몇 푼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애초에 저도 그 돈 얼마 받아내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인간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건 너만이 아니라고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고 늦었지만 결국 그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 완전히 끊어지게 된 후로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며 새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혼 끝에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전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동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바다가 유명한 이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저는 요즘 매일이 즐겁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취미생활을 하며 여유를 보냈고 주말이면 바닷가를 거닐며 누구보다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어요.
이혼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저만의 여유를 되찾게 됐던 거죠. 혼자 살아보니 저한테 독신 생활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꼭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서야 혼자의 행복을 알게 됐네요. 그렇다고 다들 이혼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결혼은 신중하시고 이혼은 결단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